대부분의 경제지들이 골목 상공 실패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기업 공화국. 대기업 공화국, 대기업 유통공화국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언론들의 현상, 네. 이런 거 보시고 뭐,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게 뭐 오래된 호수 같은데, 예. 이런 데들은 미꾸라지도 살고, 붕어도 살고, 메기도 살고, 잉어도 살고, 가물치도 살죠. 예. 근데 가물치하고 미꾸라지하고 적정 수가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100년만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있는 데다가 예. 예를 들어서 가물치 큰 걸 갖다 한 도락을 갖다가 부어 보십시오. 예. 가물치들이 미꾸라지, 붕어 다 잡아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 낳기도 전에 그냥 뭐 다 잡아먹으래요. 그렇게 하다가 가물치의 특징이 뭐냐면 예.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예. 지네들끼리 잡아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롯데가 매장 200개를 폐점하겠다는 게 딱 예. 요거하고 비유가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미 전통상권을 다 망가뜨리고 골목상권 다 망가뜨리고 예. 지네들끼리 잡아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동족 살해. 예. 저들끼리 잡아먹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예. 96년도에 우리 유통시장 개방할 때부터 정부가 너무 많은 가물치를 호수에다 풀어놓은 겁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큰 가물치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게 가물치들이 무분별하게 포식을 막 하고 이렇게 하다가 늦었지만 규제가 생겼어요. 예. 근데 그 생긴 규제마저도 이제 와서 없애버리자? 이거 뭐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다 가물치 천국으로만 만들어버리고 뭐 붕어나 미꾸라지가 살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스타필드화 시킨다라는 거죠. 전 그렇죠. 국토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소장님. 네. 보수 언론이나 이제 계속 경제지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 같은 규제 체포를 옹호하는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정말 한심하다 못해 도대체가 지금 언론에 기능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그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예. 스타필드나 예. 복합 쇼핑몰이 생김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일어난다는 게 가장 큰 1차적인 이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 전통 상인들이나 골목 상인들, 매스컴이나 젊은 사람들이 기피 장소로 대두가 됐어요. 카드 안 받고 불친절하고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개선해 가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가장 카드를 안 받던 사람들이 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그걸 매출액 증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향의 스타필드나 예.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예. 주말에 한번 들어가려면 최소한 2~30분입니다. 주차 대기하고 기다리는 거죠. 아. 못 기다리고 그냥 돌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밥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딴 데 가서 먹을 수 있죠. 그게 지극히 예. 많지 않다. 맞죠. 그런 사람들이 예. 예,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예.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큰 마트 가서 일주일 먹을 거, 한 달 먹을 거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데 트레이더스나 이마트나 또는 뭐 롯데마트나 이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 일반 슈퍼를 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는 하늘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답답해요. 복합 쇼핑몰이 연매출액이 연 1조. 근데 작년 2019년도에 하남 스타필드가 라이스 기업 정보에 보니까 1조 1,000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날 현장도 갔다 왔지만은 계속 말하지만 한 집 건너서 한 집 그 장사 잘 되고 권리금이 2억이 넘었던 가게들이 스타필드 들어오고 나서 한 집 건너 한 집 다 폐업을 했고, 그죠? 그걸 그렇죠. 우리가 보셔서 네.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폐업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기 스타필드 영향이었고, 거기 대형마트가 지금 5개가 있는데 그 영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안 하고 단편적인 것만 봐서 그 지역에 뭐 올랐다 매출이 네. 이런 식의 보고서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인데 네. 정말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봤더니 이해는 되네요. 학자로서의 양심보다는 유통학회 저기 아까 다시 한번 해주시죠. 유통학회 회원들이요? 회원들 있었던 부분들
대기업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기업만 그죠? 있어요. 네, 대기업만 있고. 고문입니다, 고문. 네. 고문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문이 20명이네. 그러니까. 고문이 20명이에요.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다 들어가 다 있고.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GS,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그 고문으로 있는 사람들이 유통학교 회원이죠. 그러니까 회원이면서 네, 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그런 회원들의 보고서만 네, 자기들이 원하는 보고서의 내용들만 발췌해서 기사를 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단편적인 시각, 매출 조금씩 오는 데 있겠죠. 당연히 기다리다 보면 뭐 주스 사먹고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수 있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정말 고양시의 스타필드는 자족시설이라고 해요. 자족시설. 네. 자족시설 용지. 네, 네, 용지. 자족시설 용지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족시설 용지가 생긴 게 뭐 얼마 안 됐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남시 코스트코도 자족시설 용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 자족시설 용지는 우리가 조성원가라고 하죠. 조성원가. 네. 그리고 거기 조성원가 이하로 지금 분양 특혜를 좀 조성 원가로. 원가로. 로 들어가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자족시설 용지부터 이게 뭔지, 네. 또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이게 자족시설 용지로 들어가게 됐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3월 25일 날 기사가 떴어요. 네. 그랬더니 뭐냐면 이마트가 네. 요 강서구 마곡지구 있잖아요. 네. 마곡지구의 업무 용지를 네. 8,158억 원에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 토지는 2013년도에 그 SH공사 네.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2,400억 원에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7년 동안 나대지로 갖고 있다가 매각 차익이 5,800억이 난 겁니다. 취득원가의 3.4배로 팔아먹은 거예요. 세금은 좀 냈으면 깎아주지 않을까요? 뭐 세금 내는 건 별도고. 자, 그러면은 이 대형마트가 뭔데 대형마트에다 이런 특혜를 줍니까? 그러니까요. 불과 7년 만에 나대지로 갖고 있다가 이거를 5,800억의 토지 매각 차익을 보게 해주는 이런 행정이 맞는 건지, 뭐가 이쁘다고 골목상권 다 죽이고 전통시장 상인들 다 죽이는 대형마트에다가 이런 저가 구매, 조성 원가로 부장에는 특혜까지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족시설 용지라는 게 뭐냐면 신도시가 그동안 신도시를 지어놓고 나서 근데 마곡시는 네, 마곡지구. 마곡지구는 5호선에 붙어 있는데 네. 그게 무슨 베드타운화 될 수 있는 그런 건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자족시설 용지라는 건 뭐냐면 신도시를 지어놓고 예. 거기서 잠도 자고 일자리도 그 동네에 있어야 되는데 예. 일하러 전부 서울로 오는 거죠. 용인 같은 데가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분당이나 저쪽 이쪽은 성공을 했죠. 예.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진짜 회사들이 많이 많이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이제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 일자리 창출 기능, 그러니까 이제 자족 기능, 도시 내에서 잠도 자고 일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의 그 건축을 허용해주는 예. 이게 이제 자족시설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도시형 공장, 예.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빌딩이죠. 예. 소프트웨어 지능시설, 이런 연구소. 예. 그래서 LG연구소가 마곡지구에 들어갔지 예, 않습니까? 그건 있죠.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데에 토지 조성 원가로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이게 최초예요. 고양시가 LH공사하고 건설교통부, 고양시가 합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자족시설 용지가 그 당시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잘. 고양시 내에.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입점을 처음으로 허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대형마트가 과연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느냐? 이거 분석을 해봐야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까? 동네 소상공인들 다 죽이는데 일자리 많이 창출. 더 없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데도 불구하고 땅값을 대형마트한테 저가, 조성 원가로 분양하는 특혜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건 하남시 우리 코스트코도 보니까 자족시설 용지의 토지 조성 원가로 싸게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그 코로나19로 해서 언택트 산업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보수 언론이나 이제 경제 전문지들이 주장하는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 네. 이런 내용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뭐 제가 보기에는 한계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규제를 하나 만들겠다 하니까 네. 그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저한테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기업을 위한 자기들도 뭐 시민단체를 만들겠다 하면 이게 뭐 법도 없는 무법치 국가 뭡니까? 그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무 법도 없는데 뭐 대형마트들 그리고 98년도 유통법이 개정되고 나서 예? 소상공인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네. 또 아니나 다를까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세상이 돼 있는 거고 뭐 지금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구글이 들어와갖고 뭐 그쪽 세상이 아마존 그 세상이 돼가고 있고 네. 그 지역의 특색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도 없고 네. 그런 세상이 되고 이제 무조건 거긴 저가거든요. 가격이 싼 거. 그렇게 경쟁해야 되는 저가 품질을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요인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 판으로 이 소상공인들을 몰아넣고 소공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은.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중국산과 대접을 해서 이게 하겠습니까? 근데 유통산업에 대해서 이제 언택트 산업에 이제 대두가 돼서 지금 뭐 우리가 배달앱이니 뭐니 무슨 서비스니 저희 얘기를 했지만 네. 요게 이제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걸 변화를 시켜야 될지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공유수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여러 사람 죽입니다. 통계청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년도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5조 정도 규모였었어요. 근데 작년에 135조 원. 와, 이거 몇 배입니까? 네. 그리고 2020년 7월까지 예. 지금 88조 정도 됩니다. 아, 예, 올해는 한 150조는 훌쩍 넘을 것이다. 근데 답이 없죠. 예. 이 소매 유통의 여러 가지의 그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작에 넘어갔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가속화가 되는 상황인데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 온라인 유통에서 산정을 하면 네. SSN 같은 경우는요 직배송을 해서 본인들이 엄청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하나의 보관으로 그걸로 먼저 깨고 나서 아무데나 세우게끔 해놓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 친구들이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굳이 SSM에 이렇게 공격을 할까? 그거는 다 보관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지금 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보관을 네. 저는 이제 좀 더 앞을 내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왜 저렇게 그 강경하게 나올까? 제가 이제 토론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분들하고. 그게 딱 답입니다. 네. 아, 지금 그래서 네. 저 택배 회사들하고 MOU하고 그리고 MOU하고 지금 하고 다 있다고요. 하고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지금 예.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 규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본인들이 이미 장악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온라인도 자기들이 다 먹어야 다 되니까. 먹겠다 네. 이런 의지가 강한 거고 네. 그러면은 뭐 쿠팡이 어디니 이 친구들은 다 마시가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네. 유통 우리가 흔히 느꼈던 길거리 가면서 다녔던 유통이 그렇죠. 네. 이제 인터넷으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옮겨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네.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물건을 받아보는 거는 네. 오프라인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그렇죠. 받을 수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예. 하면 그거를- 더 싸게 해주고. 그렇죠. 그거를 네. 대기업들이 그거를 미리 알고 선점하려고 선점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거란 말이에요. 거기 그 보관이 와중에 들어가서. 네. 소상공인들도 그 중에 틈바귀에 끼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건데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 친구들은 이미 그런 계획하에서 제가 이제 그 큰 유통회사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내가 있는데 이제 자기들도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의 유통법이 총동격사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꼼수를 다고 있어 이게. 이제 그거를 지키고자 걔들이 우리가 이제 유통법 규제를 하면 이제 온라인 규제까지 갈 거 아닙니까? 100%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주장을 하고 그렇죠. 속내가 아니고 대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들 주장이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코로나가 있더라 하더라도 긴급하게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의원들을 저번에처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처음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우리 배달의 주장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 그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네. 된다라고 해서 받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꼼수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뒤에 붙어갖고 광고비 몇 푼 받는다고 아무리 인터넷 신문사 어렵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합니다. 제가 기자협회 인터넷 기자협회 부회장을 하고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 창피해야 마땅합니다. 네, 창피합니다. 진짜. 유통학회는 더 창피해야 됩니다. 유통학회는 그런데 뭐 창피 안 하죠. 떳떳하겠죠. 왜냐면 20명이 다 유통. 저는 근데 궁금해요. 왜 유통학회를 줬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다른 데는 저 경영학회 이런 원론적인 공부를 하는 교과서의 위주의 제목으로 학회를 다는데 여기는 유통학회로 그러니까 달아가지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유통학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대형마트가. 그러면 이 사람들 놀리면 유통재벌학회. 아 그렇죠. 네. 아, 그 말 되네. 이 사람들 놀리면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쇼핑몰을 동네 구마다가 아니라 동마다 하나씩 만들어. 그런 망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뭘 원하는 아니죠. 거냐면 얘들 놀리는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것은 조그맣게 돈 들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빨대 꽂아서 다 빨아먹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들끼리도 싸울 텐데. 아, 그러니까 싸움하니까. 그게 카니발라이제이션 동족 그렇죠. 성단의 네. 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들끼리도 우리가 밥통 싸움 할 정말 텐데. 화가 나는데 소장님 저희가 이제 의뢰 반란을 통하고 또 국회에서 공청회도 여러 번 했고 네. 여러 번 아니 한 번 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저희가 인터넷 기자협회가 가든 어쩌든 간에 저는 늘 소상공인을 대변해서 의원님들한테 항상 의원들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입니다. 네. 당선되시고 하는 분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든 야든 지금 또 그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중소상공인, 소상공인들 도우라고 해갖고 소상공인 대표로 해서 국회의원들 뽑아놓으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 예? 시동 걸고 있겠죠. 시동은 지금 얼마나 됐는지 시동 아직까지 못 키는 이제 꽂았고. 네. 네. 참 한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은 진짜 말 그대로 이 조그마한 언론사 이몇 평입니까? 이 사무실 몇 평 대도하는 사무실에서 이게 방송을 하고 정말 이거 제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자. 네. 얘기를 해서 이제 이재명 그 도지사가 이제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2월달 했으니까 군산에서 플랫폼 생긴 게 저희하고 언뜻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공론화시키고 우리가 언론에 계속 띄웠던 거는 뭐 저희 역할도 있고 이제 군산 거기 플랫폼 역할도 있지만 또 이재명 지사님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됐는데 골목상권이나 그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를 한다고 해요. 네. 다 해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해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 진흥공단도 해요. 네. 근데 하고 있는 건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뭐 여러 사람들 통해갖고 좀 공안 좀 해라라고 하는데 바뀔 때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제가 그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알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바뀔 때까지. 우리 장관도 바뀌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정말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 그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을 때는 대기업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중소기업 벤처부입니다. 그럼 그분들 위해서 일을 해야죠. 당연히. 저희들이 뭐라 한다 해서 그 반대로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예.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그렇고 네. 돈도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죠. 경쟁력 강화를 시켜주면 저희들한테 한 뭐라고 기업 아니고, 한 네. 기업에 종속이 돼서 거기에 진짜 뭐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자생력을 갖춰주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플랫폼 하나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하는 게 낫지. 뭐 지금 대기업이 만들어놓은 플랫폼에서 다 가라. 라는 그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예, 거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저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셨지만 이제는 좀 괴로우시죠. 얘기 들으시면. 예? 거의 저희들 한번 방송하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저 소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 크게 보면 네. 대한민국 일자리의 4분의 1을 소상공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구의 25%가 넘는 비중이에요. 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너무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썼어요. 똑같은 링위에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붙여놓은 겁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어차피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쪽에서는 정부가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럼 온라인 쪽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금 한참 이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서 지금 대형마트에 물건 납품하는 사람들이
돈 번 사람 없습니다. 한 3년 주기, 3년에서 5년 주기면 다